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A의 장은 갑이라는 사람을 B의 재판관으로 지명했대요. 재판관이라는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말이죠. 그리고 C에게 현직 법관인 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대요.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을 대법관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법관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하는 사람, 바로 대법원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C, 실제로 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람, 이 C가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후 D는 을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E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대요. 이런 높은 사람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D가 바로 국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국무위원, 우리나라 장관들을 말하죠.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을 임명 제청하는 E가 바로 국무총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A의 장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이 가에 들어갈 말은 바로 국민주권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법원, 판사라는 거는 국민들이 뭔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직접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니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번부터 살펴보면요. A, 대법원이라는 곳이었죠, 아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인 지문인데 여기서 틀린 부분은 판결에 대한 재항고, 이 부분이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항소와 상고라는 표현을 써요. 항소와 상고. 그러면 재항고라는 건 뭐냐면은 결정이라는 걸 또 내릴 수가 있거든요. 법원이 판결도 하지만 결정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이 결정은 이 소송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유죄, 무죄 이런 게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작은 결정들을 말해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로 이루어져요. 그럼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담당한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판결에 대한 재항고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사건을 심판한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1번 문장은 틀린 점이 있어요. 2번을 볼게요. B는 C를 선출하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한다. C,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가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논쟁이 될 때는 이걸 어디서 담당하도록 해놨냐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2번은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C는 정부 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은 없죠.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4번.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맞아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2. 아까 국무총리였죠. 국무총리는 D. 국회네요. 국회와 달리 국무위원회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는 국무총리와 국회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달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